여러분, 한 번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뱉고 나서 후회한 말이 단 한 번도 없으셨나요?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에 소중한 사람이 등을 돌린 적은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친구에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순간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으셨나요? 저는 지금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짧은 한마디가 지금도 가끔 밤에 떠오르지는 않으시나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순간의 공기가 문득 생각나는 적은 없으셨나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이니까요. 말은 공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바위보다 무겁습니다. 칼보다 깊은 자리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말은 상대보다 나를 먼저 찌릅니다. 독이 든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독은 내 안을 먼저 흐르고 나서야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학책에서 꺼내온 이론도 아닙니다. 오래 살면서 몸으로 가슴으로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입 밖에 내는 말들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품격을, 우리의 인생을 조용히 허물어가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말이란 무엇인가? 당신의 품격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알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의 겉옷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이고 삶의 깊이가 보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말은 내면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입은 복의 문이기도 하고 화의 문이기도 하다. 같은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입으로 관계를 이을 수도 있고 평생의 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학자도 만났고 평범한 이웃도 만났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만났고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 많은 만남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옷차림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로 드러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 8가지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남을 가르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지켜오기 어려웠고 지금도 끊임없이 돌아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담하고 포기하는 말. 살다 보면 힘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짊어지는 무게는 다릅니다. 젊어서는 몸이 앞서가면 마음이 따라왔는데 이제는 마음이 앞서가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이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날들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을 말로 꺼낼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 소용없어, 안 돼.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말은 허공을 떠돌다가 다시 내 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말이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말의 무서운 힘입니다. 포기하는 말은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합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마저 빼앗아갑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 침묵이 훨씬 낫습니다.
침묵은 적어도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아는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마다 일어나 산책을 하셨는데 한 번은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힘이 있다는 것을 몸에게 확인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야. 말 한마디보다 더 강한 것이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먼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말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두 번째, 남을 원망하는 말.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친구가 그때 도와줬더라면, 세상이 나한테만 불공평해.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나를 피해자로 고정시킵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스스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원망은 과거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으면 나는 그 지나간 시간에 묶여 꼼짝을 못합니다.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 귀를 기울여 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원망의 말은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부터 하나씩 멀어집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총명하고 따뜻했던 분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원망의 말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주변이 하나씩 조용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팠습니다. 다만 그 아픔을 원망으로 표현했고 그 원망이 남은 관계들을 조용히 허물었습니다. 원망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시겠어요? 그 사람도 그때는 최선이었을 거야. 나도 그때는 최선이었어.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우울함을 쏟아내는 말. 슬픔은 인간이라면 느끼는 감정입니다. 감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건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앞이 안 보여,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하며 달려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서서히 발걸음을 멈춥니다. 걱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자신도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에 오래 있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로움이 더 큰 우울을 낳고 더 큰 우울이 더 많은 말을 낳고 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우울함을 말로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글로 써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일기장에 써도 됩니다. 산책을 하세요.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딱 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나누세요. 그것이 훨씬 더 나를 살립니다. 그것이 슬픔을 품위 있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평생 이것을 가장 어려워했으니까요. 화가 날 때 우리는 가장 날카로운 말을 고릅니다.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상대의 가장 약한 자리를 본능적으로 찾아내어 찌릅니다. 화가 난 우리는 그 순간 저격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그런데 살로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흉터가 남더라도 더는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난 상처는 다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말이 기억납니다. 그 순간의 목소리가, 그 표정이, 그 공기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뱉은 말은 그 사람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그 상처는 관계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다시 올라옵니다.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는 침묵하세요. 입을 닫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어른이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선택입니다. 잠깐 자리를 피하세요.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말하세요. 그때 하는 말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때 하는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후회되는 말이 떠오르시나요? 누구에게 했던 말인지, 그 말을 했을 때 상대의 표정이 어땠는지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자랑하고 과시하는 말. 기쁜 일이 생기면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이 넘칠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조금씩 과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자랑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 속에 질투가 자라고 그 질투는 언젠가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이 빈 통이 가장 크게 소리난다.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제가 살면서 존경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고 무언가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말보다 깊은 존재의 무게였습니다. 기쁨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만 나누세요. 모두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면 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고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랑은 그 외로움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6번째,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제가 살면서 가장 아팠던 사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낯선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를 사랑하고 가장 나를 믿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를 신뢰하는 사람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입니다. 그 신뢰를 믿고 건네는 말이 상처가 될 때 그것은 가장 잔인한 배신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상처받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였던 시절의 그 자리에 꽂힙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도 믿었기 때문에 말을 걸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상처로 돌려주면 그 사람은 이후 더는 먼저 말을 걸지 않게 됩니다. 관계는 거기에서 조용히 닫힙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오래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말할 때는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저 사람의 가슴에 어떻게 남을까? 그 한 번의 생각이 관계를 지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사랑을 지킵니다. 7번째, 거짓을 말하는 것. 한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짓말은 숲속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다. 들어갈수록 나오기가 어렵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작은 거짓이 하나 생기면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 더 큰 거짓이 필요합니다. 그 거짓을 지키는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거짓을 기억하는데 힘이 들어갑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오래 사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압니다. 말로는 알지 못해도 느낌으로 압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들은 특히 압니다. 그 거짓이 밝혀지는 순간의 상실감은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있었을 불편함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의 무게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말한 대로 살고 산 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이에는 그 체면과 상황보다 스스로의 진실이 더 소중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신뢰입니다. 그것이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8번째, 남을 탓하는 말.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환경 탓이야. 때를 잘못 만난 탓이야. 집안 탓이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항상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밖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 상황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이 없는 자는 남을 탓하고 배움이 조금 있는 자는 자신을 탓하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아무것도 탓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 속에 삶의 오랜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탓하는 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상대방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상황을 좋았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제부터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탓하는 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삶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저는 살면서 고통을 많이 겪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가족을 잃은 슬픔도 겪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모든 것을 탓으로 삼아 남은 삶을 그 무게 아래 짓눌려 사셨고 어떤 분들은 그 모든 것을 지나온 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두 삶의 차이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입 밖에 내느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 8가지 말을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낙담하는 말도 해봤을 것이고 원망도 해봤을 것이고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은 적도 있을 것이고 자랑을 하다가 지나쳤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기도 했을 것이고 남을 탓하며 자신을 위로하려 했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완벽한 말만 하며 살아온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이 나가면 돌아올 수 있는가?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 말은 이미 그 사람의 가슴 어딘가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아끼고 가려서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야 합니다. 그러나 줄어든 말 속에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온기가 담겨야 합니다. 품격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사람들은 오래 머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기억됩니다. 그런 분이 되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적어도 그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 그 말에 온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분들은 놀랍게도 말이 많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말 속에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 그 무게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도 저를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남기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손자에게, 오래 함께한 사람들에게 많은 말 대신 몇 마디의 진심을 남기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몇 마디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몇 마디가 어떤 상처보다 깊이 좋은 방향으로 새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자주 드리지만 오늘은 정말로 마음 깊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려 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분입니다. 이미 충분히 깊은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그리고 그 말이 만들어갈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나눠드리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것들,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천천히 나눠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